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서류를 잘 챙겨서 진행하는 사무실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들에서 여러분의 서류 검토하고 일부 서류를 추가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1차적으로 굉장히 기다리던 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채권 추심,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 관련된 서류를 잘 챙겨서 사무실에 전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사무실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들에서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분명히 빠진 것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들을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들에서도 일부 자기네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자 목록, 그리고 이제 변제 계획안,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 서류를 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4, 5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사건을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불성실 채무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아마 3, 4일 정도면은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서류를 사무실에 전달을 한 이후부터 금지 명령이 나오는 데까지 대략 한 열흘 이상은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회생 서류가 여러분 손을 떠난 이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이미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연체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건 번호가 나오고 금지 명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금융사로부터 추심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전화를 많이 하고 하루에 2번씩이요.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애초에 마음을 먹었던 게 각 금융사의 어떤 상환 일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서 서류를 넘기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각 금융사들의 그 연체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추심에 덜 시달리는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라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었고,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류 준비하는데 대충 한 3주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로부터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마음 먹었던 거는 제 서류가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이 돼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은 그때서야 금융사들에게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전화 오고 할 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줄 돈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법원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사건 번호도 안 나왔으니까는요,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진행하던 사무실에 전달을 했고, 이제 어서 빨리 법원에 접수가 돼서 사건 번호 나오고 금지 명령이 나오기만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전화가 오니까는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전달을 했어도 사무실에서도 전화를 해보니까는 뭐 검토하는데 시간이 며칠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 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 한 열흘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빨라도.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일부 금융사에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는 개인회생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던 거 하냐 하면은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부채증명서를 개인회생 사무실에 대행을 해서 아마 발급을 하실 건데요. 일부 금융사들은 제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채증명서라는 게 일상적으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상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발급을 해요. 매우 예외적으로 상속 관련된 그런 서류들에서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뭐 어떤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신청할 때 보니까는 제가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던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어떤 카드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고객님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준비하고 계시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건 번호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저 전화가 와서 대놓고 물어보는데 제가 차마 거짓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원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이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래저래한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만 상담원이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언제쯤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개인회생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초 정도면은 법원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네 쪽으로 전화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사건 번호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오늘 이후로 자기네가 더 이상 전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문자 메시지들은 고객님께서 계속 받게 되실 거니까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가 나오기 이전이었지만은 추심을 중단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었는데 다른 금융사 어떤 캐피탈 회사에서도 전화가 와서는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고 그 캐피탈 회사에서도 사건 번호가 나오기 이전이었지만은 추심을 중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 며칠이 더 시간이 갔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채권사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아직 그 이전까지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던 모든 금융사에 제가 직접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한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모든 금융사들이 저에게 특별히 제가 부담될 법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들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건 번호 다 알려주었고 그 이후로 어떤 금융사도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미 서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뭐 이를테면 이번 주 서류 다 전달해서 사무실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뭐 사무실에서도 뭐 다음 주 초나 이렇게 며칠 뒤면은 나에게 사건 번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금융사에다가 그냥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사건 번호가 나오기 이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불성실한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금융사들에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도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요, 서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사에서 이렇게 추심 전화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이고 그 전화를 받게 되는 채무자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불과 며칠 뒤면 한 3, 4일 뒤면 법원에 신청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더 이상 추심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서류가 접수가 돼서 사건 번호가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줄이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른 영상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채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